관악 라디오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마을의 독서 친구를 소개하는 마독서의 북 큐레이터 김다경입니다. 드디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2023년 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분주하고 마음이 술렁거렸던 12월은 못다한 약속을 아쉬워하지도 않은 채 쏜살같이 지나가고 두근거림과 새로운 희망, 계획들로 가득 찬 1월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해가 바뀌면 신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 목표를 설정하느라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했는데요. 이제 저는 부록의 나이를 넘겨서 그런지 그저 모두 건강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예년과 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제 모습에서 나이가 들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1월이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신년 계획 3종 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첫째 다이어트, 둘째 운동, 셋째 외국어 공부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목표를 신년 계획으로 세우고 도전하는데요. 그래서인지 1월에 피트니스 센터나 각종 운동시설의 회원수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신년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무엇이 되었던지 지금 그 마음 변치 마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를 관악 FM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굳건히 의지를 다지면서 오늘의 첫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호프. 없었다고 말해도 하지만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잘나 말하기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힘들 때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혼자란 걸 그렇게 절망의 끝까지 아프도록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제서야 잡힐 듯 다가오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뛰어가는 거야.
마을궁, 마을이 궁금해요. 관악 라디오가 좋다 수요일 방송은요, 매주 다양한 코너로 버라이어티하게 진행됩니다. 오늘은 1월의 둘째 주 첫 번째 코너 마을 소식 관악 포커스와 이어지는 두 번째 코너 마독소는 우리 마을의 독서 친구를 소개하는 코너로 다양한 주제의 책 중에서 한 권을 선정하여 마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듯 소개하는 코너로 1시간 동안 책 한 권의 내용을 훑어보며 가볍고 편하게 독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악 라디오가 좋다는 라디오 FM 100.3MHz, 관악 FM 앱, 팟빵을 통해 바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페이스북 라이브 관악 FM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관악 포커스로 마을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였는데요. 사실 오늘 방송이 녹화 방송이라서 관악 포커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요. 수요일 둘째 주에 싱가포르에 있는 아트페어 참석을 위해서 출장을 가기 때문인데요. 하필 아쉽게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둘째 주가 제 출장으로 정해져 버려서 사실 아쉬운 마음이 크고, 또 이번 녹화 방송은 조금 더 성의 있게 그리고 좀 더 전달력 있게 많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이 들기도 합니다. 2부는 우리 마을의 독서 친구가 소개하는 북토크 마독소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의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환 씨인데요. 1990년대부터 가요계의 어린 왕자로 불리우며 참 많은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의 노래를 듣고 자랐는데 아직도 콘서트를 비롯해 활발히 음악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의 나이가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외모나 체력, 성량 관리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음악에 대한 사랑이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노래는 이승환의 주문 같은 후렴구가 돋보이는 덩크슛입니다. 처럼 떨어지는 별을 봐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 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난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야 하이마 하이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날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히야. 한 번 더 될 때까지 야발라바 히야 하이마 하이라.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히야 하이마 야발라바 히야 하이마 하이라. 이승환 선수 펑크도 성공했습니다. 펑크도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팬분들 체육관은 열망의 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독소 북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린 왕자 이승환 씨의 노래를 튼 이유는 바로 오늘의 책 저자가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특지 베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의 책은 세계의 명작, 어린 왕자로 정말 유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른 생특지 베리의 또 다른 유명한 세계 걸작, 야간 비행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12월에 방문한 제주도 리틀 프린스 뮤지엄, 어린 왕자 뮤지엄에서 발견했는데요. 그곳은 어린 왕자와 생특지 페리에 관련된 다양한 조각 작품들과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기념품 샵에서 어떤 걸 구매할까 하다가 1월의 책으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야간 비행이라는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린 왕자에 비해서는 그 인지도가 미미했기에 어떠한 사전 정보 없이 오롯이 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덥석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은 생전에 비행기 조종사였던 생특지 페리의 실생활이 반영된 소설로 소설 속 주인공인 리비에르의 모델이 된 사람은 생특지 페리가 라테코에르 항공사의 조종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상관인 디디에 도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생특지 페리는 이 책 야간 비행을 디디에 도라시에게 헌정한다고 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자면 생특지 베리의 두 번째 소설인 야간 비행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파비엔가, 그 책임자 리비에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희생과 인류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절제된 문체로 묘사했는데요. 이 야간 비행은 1931년 발표 즉시 독자와 평론가들의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데모노 앙드레지드가 쓴 격찬의 서평으로 더욱 빛을 발한 이 소설은 다국어로 번역되었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1930년대 시대상과 함께 비행사와 우편기에 관한 세밀한 묘사와 반영이 들어간 이 소설은 1931년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의 하나인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붉은 돼지와 천공의 성 라퓨타, 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에 큰 영향을 준 비행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는 전쟁 속에서 고뇌하는 비행사와 비행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세 번째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은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대표적인 배경음악이죠. 주인공 하울과 소피가 나란히 손을 잡고 도시의 하늘 위 허공을 걸을 때 나오는 음악,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악 라디오가 좋다 생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간 비행에 대한 책 내용을 우리 서창호 PD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창호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창호 PD님은 네네.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타는 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 정도로 많이 안 타봤어요. 아, 많이 안 타보셔가지고. 가본 거라고는 이제 제주도 한 번, 네. 일본 한 2번, 아, 그리고 어디 네팔 이쪽 간다고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네팔. 네. 횟수가 진짜 손에 꼽아요. 네, 아직 또 젊으시니까 굉장히 영하시니까. 그쵸? 네. 저는 사실 좋아해요. 비행기 타는 거를. 비행기 타면은 약간 그 안락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책 읽기나 뭐 독서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공간에서 하는 식사도 좋아하고 기내식도 좋아하고 또 저는 잠도 잘 자는 편이거든요. 특별한 뭐 그거 없이도 뭐 보통 이렇게 필로우를 목베개. 챙기시기도 네네네네. 하는데 저는 그냥 잠도 잘 자는 편인데 단지 몇 번의 그 좀 터뷸런스라든지 네.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하는 그런 몇 번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무섭긴 해요. 그쵸. 그 약간 그래도 트라우마잖아요. 거의 그런 거. 네네. 그래서 잘못하면. 비행기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이번에 또 썼지만 12월에 제주도 갔었는데 그때 제주도 고립된 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네. 눈 엄청 많이 와서. 네, 그때 맞죠? 제가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네네. 고립되어서 서울을 올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배도 안 뜨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배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너무 이 파도가 심하고 아. 바람이 심해서 파고가 심하고. 네네 사실 눈보다는 그 바람 예, 바람이 너무 심해서 모든 항공편이 다 결항이 취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조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데 이 야간 비행이라는 책에서도 이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가지고 이 소설을 써내려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시대상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시대상은 20년대에서 30년대인데 아. 예, 조금 더 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끝나고 2차 예,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에 아. 사실 생텍쥐 베리가 그 조종사였기 때문에 좀 더 음. 현실감 있고 실질적인 그런 비행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거의 약간 그 경험담도 들어가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기가 봐왔던 것들이 또 같이 섞어 넣어서 얘기를 하니까 네, 확실히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감 저는 있고. 사실 초반에는 조금 지루했거든요. 많이 지루해서 네네. 이걸 내가 기간 내에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네네네.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을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파비행이라는 그 네네. 조종사가 야간 비행으로 우편물을 이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대에 얼마나 야간 비행이 위험했겠어요. 그쵸. 예, 우선 제대로 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직 무전으로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비행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기상 관측 시스템이 네. 정확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야간 비행을 오직 인류의 발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감행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야간 비행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그 태풍에 휘말리면서 이 파비행이라는 조종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다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것도 다 위험하죠. 그쵸. 예. 그리고 바다로. 연료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쵸. 지금도 사실은 연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제 뭐 이제 중간에 항공모함을 물론 이건 전투기에 한해서긴 하지만 네네. 뭐 항공모함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도만 딱 이용할 수 있게 기름을 보통 맞아요. 넣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 저도 제주도에서 제주 공항을 착륙을 하는데
너무 바람이 심하니까 다시 착륙을 하면서 이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되지 않았던 하늘에서의 그 비행이 한 20분 정도가 더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고 나서 네네. 바로 한 게 기름을 채우더라고요. 네네. 예. 급유. 네. 빨리빨리 기름을 채워서 혹시나 또 모를 비상 상황에 언제 출발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름이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꿀렁꿀렁 대면서 이게 기름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료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빨리 급유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저 어떻게 보면. 진짜 처음 경험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고, 근데 생각보다도 그 파일럿 분이 베테랑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 항공기도 많이 타보고 터뷸런스도 많이 느껴봤는데 생각보다는 흔들림이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베테랑이시다. 그래서 두 번 만에 이렇게 착륙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은 비행기 자체가 좋았던 건 비슷하나요? 기종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메이저급이 아니고 저가 항공사였거든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오히려 작은 비행기라서 핸들링이 쉬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야간 비행을 하는 파비행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파비행은 바다로 가는 것보다는 하늘로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아예 하늘로요? 하늘로 더 태풍층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도착했을 때를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네네. 네. 어떤 구절? 정말 아름답구나. 네네. 파비행은 보석처럼 빼곡하게 들어찬 별들 사이를 헤맸다. 그 안에는 파비행과 그의 동료 이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가공의 도시 속에 들어선 도둑들처럼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보석방 안에 갇힌 느낌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채 그 차가운 보석들 사이를 떠돌고 있었다. 이 말인즉슨 너무 아름다운 별빛의 하늘 광경을 보고 그곳에 푹 빠져 있긴 했지만 연료가 한정되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파비앙의 심정을 묘사한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연료가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이제 30분밖에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지상 관측소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비행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태풍이 기다리고 있고 하지만 위에서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언젠간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너무 휘황찬란한 보석방에 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탈출할 수 없고 오직 잡히기를 기다리는 도둑처럼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되게 표현이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간 비행은 그 발행되는 해에 1931년에 문학상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더라고요. 대단한 책이네요. 네네네. 그런데 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야간 비행이란 책을 생텍쥐베리? 네, 생텍쥐베리 하면은 보통 예. 그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죠. 어린 왕자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실 야간 비행이란 책을 그 제주도 어린 왕자 뮤지엄에 가서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누구나 다 어린 시절 읽어봤고 또 너무나도 한 번씩은 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야간 비행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없고 저는 사전 지식이 없어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핸디한 사이즈로도 나오고 하드커버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 길지 않는 소설이에요. 어린 왕자처럼. 그래서 좀 지금 딱 봐도 되게 얇아요. 작고. 네네. 제가 사실 사진을 너무 크게 띄워드려서 그렇긴 한데 네.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들고 오시는 걸 봤는데 네네. 저게 끝인가? 되게 작은 거. 그쵸. 설마 뭐 이게 버전이라기보다는 이게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나? 네네네.
아 저게 한 권이 끝이었구나. 1부, 2부, 3부로 나눠졌으면 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너무 네. 길어서. 너무 길어서.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핸디한 북이긴 한데 네네. 뒤에 보면은 이제 작가 연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생택쥐 베리가 비행 조종사가 됐고 또 이제 에어 프랑스에 취직을 하게 되고 또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정찰병으로서 이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연대기도 나와 있고 또 이 작품을 좀 해설해 주는 부분도 나와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조금 알뜰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가가 4,900원이라고 했는데 전 2,900원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그 뮤지엄에서 아. 구매를 했는데 저렴한 가격에도 또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요즘에 네, 이렇게 약간 작은 책들 같은 경우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하철이나 뭐 음. 이런 길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 하면 한 책 뭐 무게도 얼마 안 될 것 맞아요. 같으니 그래서 읽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또 저는 주변에 이북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네네네, 근데 저는 맞아요. 그게 사실 약간 책 읽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약간 그런 이제 느낌 나게 하려면은 그 책 넘기는 느낌 나게도 할 수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아. 근데 저도 한번 써봤는데 네. 그냥 그런 이제 어릴 때 이제 약간 이거는 살짝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인터넷 소설 읽는 아, 맞아요. 인터넷 소설랑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북을 결국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날로그적인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책이 좋아서 이 책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또 한번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구절이 또 있을까요? 이 책이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네네.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데 조금 걸리시는 거 그러게요. 왜 이렇게 혹시 표시 안 해주세요? 표시했습니다. 아, 네네.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언젠가 다리를 건설 중인 공사장에서 부상자 한 명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기술자가 리비에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다리가 처참하게 뭉개진 부상자의 얼굴만 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 다리를 이용할 그 어떤 농부도 인근의 다른 다리로 돌아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한 사람의 얼굴을 지디겨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들은 세워진다. 기술자는 덧붙여 말했다. 전체의 이익은 개개인의 이익이 모여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않아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 파비엔 같은 그 우편 조종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정보의 빠름 그리고 물질적 편안함 이런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그 의미가 있을까 이런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고를 생택쥐 베리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사실 뭐 이제 그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배송 기사분들. 맞아요. 사실 저희야 뭐 이제 이제 뭐 온라인 커머스나 이런 네. 것들 이용해서 그냥 버튼도 아니죠. 이제는 그냥 화면 터치 몇 번으로 맞아요. 이제 구매를 하면은 구매를 하면은 이제 바로 뭐 다음 날 바로 온다든지 뭐 그 다음 날 바로 온다든지 아니면 집 앞까지 딱 배송을 해주니까 네. 이게 너무 편해졌는데 알고 보면 이제 그 편함 뒤에는 사실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뭐 노고와 수고가 함께. 노가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과로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네, 맞아요. 너무 이제 무리한 게 이렇게 많은 물량을 시간 내에 소화하기 위해서 과로사 같은 사고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그 고객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사실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되어 왔고 인류가 발전되어 네, 왔으니까요. 발전되어 왔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도 그럴 것이 그 파비앙이라는 이 인물이 결혼한 지 6주밖에 안 된 젊은 아주 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그런 신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비앙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고 부인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제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소식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 리비에르에게 되묻지만 그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네, 책임자의 그 심정. 자기가 야간 비행을 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약간 인간의 모순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또 이 생텍쥐 베리는 야간 비행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저도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미라기보다는 네. 보통 이제 어린 왕자도 네. 보면 이게 약간 철학적 의미를 좀 많이 담아두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텍쥐베리 책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약간 뭔가 딱딱하기만 아니면은 약간 되게 어려운 심오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뭔가 생각보다 이제 약간 경험담 같은 느낌, 경험담을 듣는 느낌이 네, 네, 네. 좀 강했고 특히 이제 책 표지 이게 뭐 맞나요? 책 표지가? 네, 책 표지. 네. 책 표지 보면은 그 초창기 비행기 네, 마치 네, 네. 라이트 형제가 타던 것 같은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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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행기의 모습이 먹구름 속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참 그 생텍쥐 베리 자신도 네, 1944년에 그 정찰을 비행기, 하다가 네, 네, 예, 네. 비행기 정찰을 하다가 지중해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아. 뭐 그 추측을 하자면 격추가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참 후에 그 프랑스 어부가 이 그물에서 생텍쥐 베리라고 쓰인 그 팔찌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격추가 되어서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마치 그 자신도 소설 속의 한 부분처럼 살다 간 것 같아요. 멋있긴 멋있어요. 네네. 그리고 생텍쥐 베리가 네네. 자신의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에 실제 조종사 역으로 출연도 했대요. 네,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이죠. 진짜 다들 네, 글도 쓰시고 네. 조종도 하고. 잘하시고 네. 영화 출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참 굉장히 소설 같은 삶을 살다 가신 그런 작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이제 안 타봤는데 이런 경비행기들은 되게 요즘에 막 이제 뭐라 그러지 허가만 받으면 이제 뭐 조종 몰 수 있는 네네. 그리고 그런 거 교육을 좀 받으면 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한번 몰아보고는 싶어요. 정말요?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뭐 약간 헬리콥터랑은 또 느낌이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저희가 평소 타는 그런 이제 여객기나 이런 비행기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네네. 한 번쯤 뭐 뒤로 타보거나 네. 뭐 한번 이제 조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뭐 안 되면 이제 VR로 그렇죠. VR로도 할 수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네네네.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이 그 굉장히 땅이 넓은 곳에서 이 경비행기 체험하는 그런 코스도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네네네. 확실히 이제 남자분이라서 조금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진취적인보다 제가 그냥 약간 이런 걸 좋아하긴 해요. 비행 관련해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비행보다는 약간 액티브한 활동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는 어디 이렇게 쏘다니고 놀러 다니고 네. 아니면은 가만히 못 있고
맞아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음. 어떻게든 나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 한 번뿐인데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죽어야지. 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네. 뭐 이제 법에 접촉되지 않는 거니까. 음. 그리고 이제 또 워낙에 뭐 많은 사람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비행 조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음. 그냥 이제 약간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닌데 예. 이제 약간 희망, 네. 꿈, 꿈. 엄청난 큰 꿈 중에 하나. 약간 네. 이런 느낌이어서 음. 참 이거 보니까 좀 약간 설레기도 하네요. 꼭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네. 또 그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덧 네네네. 오늘의 방송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리는 것도 있고. 네.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야의 얘기를 하니까 네네. 굉장히 신나 보이셨어요. 그런가요? 네. 아니 제가 좋아하는 분야는 확실히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요리, 그때 음식. 술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술은 이제 종류 종류. 알고 이러니까 네. 이런 것들 좋아하는 거 나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오게 되죠. 네. 역시 그 사람은 관심 있는 주제로 함께 얘기하다 보면은 네. 끝없이 수다를 떨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네. 네, 뒷방송도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야죠. 네.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시간이 참 길기도 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또 책 이야기로 대화를 하고 있느라면 마치 2, 3분 정도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눈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이 지루하고 긴 겨울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처럼 어느 순간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나가는 이 겨울이 조금은 아쉽기도 해서 겨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을 오늘의 4번째 곡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마독소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너무나 행복했던 그리워하고 있니 오래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포근하던 그 겨울 눈부신 하늘을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누군가와 행복해하고 있다면 너에 대한 아쉬움도 미움까지도 버릴 수 있을 텐데 잊을 수가 있겠니 내게 주었던 해맑은 웃음을 너무나 아름답던 희미해져 있겠지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오늘도 어제처럼 또다시 혼자만의
네,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 들어보았습니다. 관악 FM 수요일 저녁 7시 관악 라디오가 좋다 생방송은 매주 다른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독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됩니다. 2022년의 마지막이라고 아쉬워하며 12월의 책을 소개하던 저는 어느덧 2023년의 새해를 알리며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반가운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시간은 늘 그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로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매해 새로운 의지와 포부를 다지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아프고 힘들었던 작년과는 달리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 새해가 되게 해달라는 인류의 오래된 관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이라는 곡으로 새해에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힘을 내시길 기대하며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명칭을 잘 쓰지 않죠. 90년대에는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많이 쓰였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이 미스터 김, 미스터리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하세요. MZ세대들은 조금 올드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레트로 감성으로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달보다는 조금 짧은 2월의 둘째 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